전북 브리핑입니다. 며칠 전 정읍에서 포획된 한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정읍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검출 지점 인근 차량과 사람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대 설정과 소독과 같은 긴급 방역 조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H5N6형 고병원성 AI가 국내에서 확인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일 해당 농장의 닭 16만 5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는데요. 또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와 같은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전북에서는 익산과 김제에서 모두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확산으로 닭과 오리고기, 달걀을 비롯한 축산물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이달 첫째 주 기준 달걀 가격은 위생란 30개 한 판 기준 평균 7,629원 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통해 AI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닭고기와 달걀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나 되는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흔해졌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난 폭력과 살인 같은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10건, 11건이었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금전적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질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입주가 불가능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방음 공사를 하면 대출 지원을 해주거나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렇듯 정부의 강력한 대책 추진에 당장 민간 건설사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층간소음이 생명을 해칠 만큼 심각해진 지금 건물 구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 발전과 변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때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엄마 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저출산 극복과 매달 100만 원 청년 소득 보장, 마을형 공동생활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 고창 등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 연료유 황함유량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해경은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은 대기오염 주원인으로 꼽힌다며 내년 3월까지 황함유량 기준 준수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불법 소각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내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유는 0.5% 이하로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